안녕하세요. 동공TV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책에서 훌륭한 내용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성공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까? 이런 부분을 연구했어요.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연구했고요. 휴스턴 대학의 사회복지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로는 상대가 나를 도울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강점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취약성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여러분은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솔직함은 되려 신뢰를 심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함. 그래서 보통 우리는 흔히 상대에게 단단한 신뢰를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자신의 취약성을 말해줬을 때 좀 편안한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대방과의 좋은 신뢰 관계를 가지려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빈틈없는, 그 다음에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몹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냥 솔직함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약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솔직하게 표현하셔서 빠르게 신뢰관계를 만들고 성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타이탄들은 워낙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두려움이 있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을 알랭 드보통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강인함으로 밀어붙였을 것 같으세요? 성실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직했을까요? 뭐 조언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까요?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게 되게 신박한 그런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요,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대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정확히 알면 타인의 중요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과 미디어의 통계나 정보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았는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별로 저한테 좋게 행동하지 않는 분이나 안 좋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뭐의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를 나머지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신경이 쓰여서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말래요. 이거 되게 제가 빨강으로 표시했는데 타인이 다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싫으면 나도 싫어 이러는 거죠. 옛날에 그 영화 그레이스 아나토미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한인 여자 배우 나오죠, 의사로. 근데 그 미국 병동에서
갑자기 싸움이 시작돼요. 백인 여자 의사랑.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백인 여자 의사가 이 한인 여자 배우 보고 난 네가 정말 싫어 이렇게 되게 심한 말을 해요. 좀 얼굴에 대놓고 소리 지르기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근데 그 여자가 그 한인 배우가 저는 되게 덜컥했어요. 밤에 혼자 이렇게 조용히 몰래 보고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냥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불안한, 저애 진짜 상처받았겠다. 큰일 났다. 제가 외국 경험을 했었을 때, 만약에 백인이 나한테 그랬다라면 나의 마음은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았거든요. 왜 나를 싫어하지? 근데 그 배우가 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무 다행이다. 나도 너 정말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이 그 다음에 말을 못해 너무 놀래갖고 획 돌아서서 그냥 가버려요. 그게 싸움의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지? 나도 당당하게 싫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적합할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타인이 나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해고의 불안. 저는 해고를 제 인생에 2번이나 당해봤어요.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워크홀릭이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충성하는 그런 직원인데도 어느 다른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근데 돌아서 보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왔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고민이 있고 신체의 질병 있을 수 있죠. 어디가 아플까? 많이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공을 만약에 했어요. 진정하게 성공을 했다면요.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거래요. 그냥 평화롭게 본인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결론이 나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참,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좀 놀랬어요. 그냥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는 하루에도 감사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대요. 이게 타이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불안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별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보낸 나를 내가 정말 감사했던 거 생각을 해봤는데 뭐를 안 하고 끝난 때는 되게 저는 불안했거든요.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나? 그런 걸로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감사하게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이 순간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방법입니다. 제가 좀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마크를 했어요. 자, 명상가 샘 해리스가 제안하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책에 나온 거고요.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보래요.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봐라. 그러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아무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겁니다. 약간 명상에서 사용하는 말 같죠? 그쵸?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아무 판단 없이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팁을 드렸고요. 자, 이제 3번째입니다. 말콤 글래드웰 아시나요? 좀 유명하시죠? 엄청 유명하죠? 이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중간에서 시작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심오할 것 같죠? 근데 중간에서 시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을 좀 한번 정리했거든요. 티핑 포인트라는 책,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고요. 블링크라는 책은 의사 결정을, 아웃라이어는 성공과 근원을, 다윗과 골리앗은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 읽어야 되겠죠. 네, 이런 베스트셀러를 만든 이 분에게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글쓰기 쉽나요? 인생을 풀어나가기도 어렵죠. 자,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셔요? 하얀 백지에 시작을 잘 못하죠. 그리고 뭐 컴퓨터에 커서만
깜빡이는 커서만 오랜 시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자, 이분의 솔루션입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압박감이 사라진대요. 나는 몇 개의 시작을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몇 개의 시작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두고 나머지 문장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요. 근데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답은 하나가 아니니까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개의 시작을 만든다.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요. 중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한결 단순해져요. 스타트가 쉬워지니까요. 자, 이거는 비단 글쓰기뿐만 아니라 삶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삶도 그냥 뭘 시작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헤매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 개의 시작을 만들고 연결해 보세요. 답은 하나가 아니니까 잘 안 되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은 중간에서 시작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좋은 관계로 성공을 하시려고 할 때 상대에게 취약성을 솔직하게 보여주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 신뢰가 훨씬 빠르게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로 여러분이 성공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 본인 센터드 돼야 되지 타인이 센터드 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타인이 나를 무조건 다 이해한다 라는 바람은 가지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순간에 좋은 일에 감사하세요. 큰 일 없이 무탈하게 보낸 하루조차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시작하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중간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을 여러 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연결해 보시고요. 답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또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한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계속 하시면서 성공의 길로 가시길 바래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책은 정말 파도 계속 좋은 게 나옵니다. 제가 3번 정도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다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제가 꾸준히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